그러면 고속도로 사업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주 완도 고속도로 신규 사업이 내년에 착수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이제 일단 강진에서 완도 고속도로 2단계가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광주 완도 고속도로는 이 말이 광주에서 완도까지인데 그 완도 입구인 해남 남창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90km 정도 되고요. 4차선으로 이게 확장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 강진에서 완도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광주에서 완도까지. 광주에서 완도요. 한 3시간 넘게 걸리지 않을까요? 다행히 많이 도로가 여건이 좋아져가지고요. 한 2시간 1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시간 10분 정도 걸리는데 전체적으로 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1시간 10분이 단축돼서 1시간이면 완도에서 광주까지, 광주 남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순환도로를 타고 되네요. 이 전국의 어느 고속도로 형태로 접근성이 편리해지겠죠. 그 중에 이제 광주에서 완도까지 고속도로가 1, 2단계 사업으로 나눠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구간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1단계, 2단계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눠져 있군요. 그 1단계, 2단계가 각각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 거쳐야 할 사업인데 1단계는 이미 사업이 2014년에 타당성 조사를 2번의 재수를 거친 끝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어렵게 됐네요. 어렵게 됐죠. 광진에서 강진 성전까지 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광주에서 강진 성전까지 오는 구간 51.1km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1조 8,374억 원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71%고 당초라면 내년에 개통할 예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장을 가보시면 이 교차로라든가 나들목 공사들은 거의 완료가 돼 있는데 이 공사가 2026년 말로 늦춰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간에 이제 그 나주 봉황 쪽에서 최근에 이제 마한 유적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되면서 발굴 조사, 시굴 조사, 마한 유적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나주 봉황에서 유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대규모 유물이 발견되는 바람에 이 현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화재에서 굉장히 논의가 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대부분 이제 마한 유적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으면 신창동 유적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유적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대부분 표지석을 세우거나 기념관 하나 정도 하고 나서 그 SOC 시설을 그대로 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데 이 유적은 상당히 그 보호 가치가 높다 이런 판단이 돼서 2km를 우회하는 노선으로 재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2년 정도 늦춰져서 2026년까지. 오는 2026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롭게 된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26년 개통은 차질이 없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 개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강진에서 광주까지 가는 시간이 30분대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남 중남부권, 서부권, 남해권, 남부권까지 접근하는 데는 상당한 편리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완도가 또 상대적으로 좀 거리감이 있어서 가는 그렇습니다. 것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더 많은 분을 좀 찾아갈 수 있는 맞습니다. 지금 특히 관광 활성화라든가 물류 비용만 절감되는 게 아니고요. 완도 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해조류라든가 그 전복의 최대 생산지 수산물의 보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항상 물류 때문에 문제였는데 이른바 이 물류가 1시간 이상 단축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연간 1조 정도의 물류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그 부분들은 그만큼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이른바 그 스트로우 효과, 그 빨대 효과라 그러죠. 그래서 관광 활성화로 생활인구 유입은 많아지는 반면에 정주 인구의 유출 가능성 그 부분은 항상 높다.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지역민들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SOC 사업 2026년 또 개통이 되고 하니까 순조롭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완도에서 광주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좀 사업을 살펴봤고, 그다음에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신안 앞에서 해남 하원 국도 77호선도 지금 사업이 좀 활기를 찾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렇습니다. 국도 77호선이라고 하는 노선이 대부분 이 국도가
단일 숫자인 경우는 내륙을 거치는 구간이 많고요. 네. 더블 세븐이라고 해서 두 개가 겹치는 구간들은 굉장히 긴 구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도 77호선 같은 경우는 네. 인천 옹진에서 출발해서 지금 해남 화원을 거쳐서 부산을 거쳐서 네. 강릉 고성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77호선이거든요. 굉장히 긴 예, 그렇습니다. 노선이네요. 근데 네. 이제 방금 제가 설명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네. 옹진에서 해남 화원까지 그다음에 남해안을 거쳐가기 때문에 해안 관광 도로로 굉장히 우리나라 해안 도로로 1번으로 꼽는 도로가 국도 77호선입니다. 네. 2020년에 착공이 돼서 오는 2027년까지 완공될 그런 도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794억 원 정도 되고요. 이 목포에서 율도 달리도까지는 다리로 연결이 되고요. 네. 달리도에서 해남 화원까지는 터널로 연결이 됩니다. 해저 터널로 연결되는 이유는 목포항을 들어오는 모든 선박들이 네. 이른바 해남 화원의 목포구 입구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다리가 건설이 되면 높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네. 사실상 목포항이 폐쇄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달리도에서 해남 화원까지는 해저 터널 2.7km 정도 되는 네. 전남에서는 유일한 해저 터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현재까지는 이렇게 예, 준공이 되면요. 가장 이 유일한 터널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화태백야 77호선에도 아마 나중에 언급할 화태백야에서도 네. 해저 터널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구간이 가장 관심을 갖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도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고가 잦은 위험 도로도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뭐 완도에서도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예산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상 보면 계량 예산이라고 하는데 계량 예산 중에서도 위험지구 도로 정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항목을 정해놓지 않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전라남 도지사의 요구에 의해서 개선을 하는 그런 이른바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언급했던 국도 23호선 완도 고급면 구간이거든요. 네. 이 구간에서는 항상 사고가 일어나는 곳에서만 발생하는 곳에서만 발생을 합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도로인데 이 부분이 계속적인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이번에도 사실상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이 개선 사업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도로가 개통이 돼 있고 조금 이 인력으로 그걸 안전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하면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전체적으로 완도경찰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금 국도 23호선 구간에서 네. 올해는 사망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네. 매일 8명씩 24시간 교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치안 활동에 나가야 될 경찰 인력이 사고 예방에 물론 사고 예방도 중요한데 도로만 좀 개선이 되면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다른 인력을 쏟지 역할의 않고도 인력으로 이 도로 개선을 대신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주민들도 안전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저 터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 그 여수에서 경남 남해를 잇는 해저 터널 이 사업에도 좀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수 남해 해저 터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노량 해협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남해에서 여수 사이의 바다를 노량이라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 외적을 무찌르고 퇴각하는 외적을 추격하다가 네. 장렬하게 서거하신 그런 역사의 바다 현장입니다. 현재는 남해대교가 남해대교 두 개가 놓여가지고 남해를 잇고 있는 남해와 경상남도 저기 사천을 잇고 있는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그 사이에 바다에다가 해저 터널을 놓겠다는 것이죠. 예, 여수시 상암동에서 경남 남해군 서면까지 국도 77호선입니다. 여기도. 네. 예, 근데 거기에 총 길이가 8km 정도 되고요. 해저 터널 구간이 5.75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긴 꽤 구간이죠. 기네요. 그러니까 국도 77호선의 연장선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앞에서 해안을 설명해 달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장 문제가 해저로 가는 이유가 선박의 운항이 가장 많은 곳이기 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요구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는 6,974억 원 정도 되고요. 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이 사업을 주관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여수에서 경남 남해까지 해저 터널이 완성이 되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빙 돌아가면 경남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 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10분이면 남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영호남 교류의 한 상징처럼 될 수 있는 그런 터널이 그러니까요. 되겠습니다. 남해안권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네. 그런 곳이 될 것 같고 또 아까 전에 그 언급하셨던 국도 77호선 그때 화태에서 백야 네. 국도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693억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 2027년 완공 예정인데 지금 2020년에 착공한 이 교량 위주로 건설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수 화태에서 백야도는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낚시객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다가 이 연륙교, 연도교를 해서 국도 77호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지나오는 그런 노선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지금 이 사업이 착수가 된 지가 2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에 착공이 돼서 사업 기간이 7년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올해 배정된 예산이 한 10% 정도 추가로 반영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2027년까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비가 좀 더 지원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더 있어야 27년에 완공을 목표로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